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쁜데 급한 거예요? 민지의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말투였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엄마 생일인데 저녁에라도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했어요. 아, 맞다. 엄마 생일이었네요. 깜빡했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안 돼요. 시어머니 댁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생일은 까먹으면서 시어머니 일정은 절대 안 까먹는 우리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텅 빈 식탁을 바라봤어요. 아침부터 정성껏 차려놓은 미역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죠. 딸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어 놨고요. 하지만 이 음식들을 함께 먹을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째였거든요. 저는 박정희예요. 올해 62살이고요. 남편을 잃고 나서 홀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다행히 딸 하나 있어서 그나마 외롭지 않았죠. 민지는 제 유일한 자식이었거든요. 민지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저도 같이 일하면서 민지를 돌봤죠. 아이를 업고 주방에 서 있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등에서 잠든 민지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면서 설거지를 했던 기억들이요. 민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다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죠. 민지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식당 일이 끝나면 저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벽 배달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했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딸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민지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대학도 좋은 곳에 합격했고요. 그때 민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거기가 제일 좋은 학교거든요. 서울이라니 등록금도 비싼데 생활비까지 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거라. 엄마가 다 해줄게. 남편과 저는 식당을 더 크게 확장했어요. 대출도 받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민지한테 용돈 부족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28살 때 준석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죠. 준석이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집안도 괜찮았어요. 특히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은 교수 출신이셨고요. 결혼 준비할 때가 생각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식 비용이랑 집 마련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시댁에서도 절반 내신대요. 저희는 그때 식당을 정리한 참이었어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도 모아둔 돈이 좀 있었죠. 저는 그 돈을 거의 다 민지한테 줬어요. 그래,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네가 행복하게 사는데 쓰렴. 사실 그 돈으로 남편 수술비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딸의 결혼식을 초라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도 웃으며 말했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 딸 시집 잘 보내는 게 중요하죠. 나는 나중에 천천히 치료받으면 돼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민지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죠. 하지만 그날 저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남편의 수술 날짜를 미뤄야 했거든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의 병이 갑자기 악화됐죠. 병원에서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죠. 민지야, 아빠가 많이 안 좋으셔. 수술비가 좀 필요한데, 엄마,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집 대출금 갚느라 빠듯하거든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민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하지만 남편은 수술을 받고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날, 민지는 장례식에 왔어요. 하지만 이틀만 있다가 갔죠. 엄마, 저 시어머니 댁에 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장례는 이모가 도와드릴 거예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민지는 시댁을 먼저 챙겼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게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겨진 저는 막막했어요. 집은 대출 때문에 압류 위기였고 생활비도 부족했죠. 그래도 민지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밤샘 근무를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민지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죠. 늘 짧고 형식적인 대화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61살 생일이었죠.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딸이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생일 일주일 전부터 민지한테 슬쩍슬쩍 얘기했거든요. 민지야,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데 알지? 네, 알아요. 근데 그날 바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에라도. 엄마,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생일 당일 민지한테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여다봤죠. 혹시나 해서 민지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고요. 그리고 처음처럼 차갑게 거절당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는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잔뜩 흐려 있었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민지 이렇게 키운 거 아닌데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혼잣말을 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금방 눈물을 닦았어요. 우는 게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미역국을 먹었어. 식탁 맞은편에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가 너무 텅 비어 보였죠. 옆자리는 민지가 앉던 곳이었고요. 이제는 둘 다 없었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스마트폰을 켰어요. 민지가 가끔 SNS에 사진을 올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가끔 보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올라온 사진을 보고 숨이 돋는 줄 알았어요. 민지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캡션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맛있는 저녁 대접해드렸어요. 업로드 시간을 봤어요. 오늘 저녁 7시. 제가 전화했을 때 민지는 바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어머니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죠.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고 민지 앞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댓글들도 읽어봤어요. 효녀 민지 씨,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우와, 저기 비싼 레스토랑인데 대단하다. 시댁 생신은 챙겨드리고 친정은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댓글에 민지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생일 챙기는 거 안 좋아하세요.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셔서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놨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서 떨어뜨릴 뻔했죠. 제가 언제 생일 챙기는 거 싫다고 했나요? 민지는 제 마음도 묻지 않고 멋대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에 일어났죠. 창밖을 보니 동네 아줌마 몇 분이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옷을 입었어요. 산책로를 걷다가 옆집 김 여사님을 만났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셨죠. 정희 씨,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생일이셨다며. 축하해요. 감사해요. 그냥 조용히 보냈어요. 따님은 못 오셨어요. 바쁘신가 봐요. 네, 바빴나 봐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김 여사님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우리 딸도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명절 때도 친정은 잠깐 들렀다가 시댁에 가서 며칠씩 있고 마음 아프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김 여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 되는 거죠.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도 제 생일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민지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죠.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엄마도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지가 처음으로 저를 시댁 행사에 초대한 거였거든요. 나도 가도 돼? 네, 시어머니께서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사돈도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을 뒤졌어요. 변변한 옷이 없었죠. 결국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샀어요. 비싸지 않은 거였지만 그래도 깔끔해 보였거든요. 토요일이 됐어요. 민지가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죠. 차에 타니까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시댁 가면 너무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예의 좀 지켜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예의 없게 행동한 적 있니?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라서요. 그렇게 말하고 민지는 운전에 집중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내 딸이 나한테 예의를 지키라니. 시댁에 도착했어요. 넓은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계셨죠. 어머니, 왔어요. 저희 엄마예요. 아, 사돈 어르신. 어서 오세요. 최 여사님은 공손하게 인사는 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도 계셨고 준석이 형제들과 그 가족들도 있었어요. 다들 저를 쳐다보는 게 왠지 불편했어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테이블에는 정말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민지는 제 옆이 아니라 시어머니 옆에 앉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민지한테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민지야, 이거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감사해요, 어머니. 요즘 회사는 어때?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민지가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오늘 다들 모인 김에 좋은 소식 하나 전할게요. 다음 달에 우리 부부가 결혼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갈 거예요. 다들 박수를 쳤어요. 민지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죠.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제주도로 3박 4일 갈 거야. 너희들도 다 같이 가자. 와, 좋아요. 저희도 갈게요. 민지의 목소리에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차만 마시고 있었죠. 아무도 저한테는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민지한테 물었어요. 민지야, 시댁에서 여행 간다며? 좋겠다. 네, 다음 달에 가요.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엄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사실 필요한 게 많았어요. 집에 난방비도 밀렸고 병원도 가야 했죠.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여행 준비로 바쁠 텐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내렸어요. 민지가 차창을 내리고 말했죠.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저 다음 달까지 바쁠 것 같아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잘 가. 차가 떠나는 걸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너무 춥더라고요. 난방을 아끼느라 보일러를 잘 안 틀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추운데도 잠이 안 왔죠. 자꾸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한테 다정하게 대하던 민지의 모습, 여행 이야기에 신나하던 모습. 문득 궁금해졌어요. 민지가 정말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아끼는 걸까? 저는 스마트폰을 켜서 민지의 SNS를 또 봤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쭉 내려보니까 거의 다 시댁 관련 사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랑 쇼핑 간 사진, 시댁 식구들이랑 식사하는 사진, 시어머니 생신 사진. 그런데 친정 관련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저랑 찍은 사진도, 남편 제사 사진도, 명절 사진도 없었죠. 댓글들을 보니 사람들이 계속 민지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친하시네요. 부러워요. 진짜 효부시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드물어요. 시댁 복 받으셨다유. 민지는 그런 댓글들에 일일이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잘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효부라니요.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나도 네 엄마인데 너한테 과연 뭐였니? 민지야?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죠.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손님도 없고 조용했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제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알아서 지내주세요. 용돈은 보내드릴게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의 기일인데 딸이 안 온다고요. 답장을 보냈어요. 민지야, 아빠 기일인데 어떻게 안 올 수 있니? 1년에 한 번인데. 한참 뒤에 답장이 왔죠. 엄마, 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상에 제사를 꼭 지켜야 해요. 마음으로 추모하면 되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지야,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빠 기일도 못 오니? 엄마, 그날 시댁 친척분 돌잔치가 있어요. 안 가면 안 돼요. 돌잔치? 그게 네 아빠보다 중요해? 엄마, 왜 이래세요? 시댁 행사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섭섭해 하세요. 그럼 엄마는 섭섭해하지 않을 것 같아. 너희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널 얼마나 아꼈는데.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민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만 붙들고 서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기일 당일이 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만들었죠. 북어국, 전, 나물, 과일.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관절이 아파서 칼질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오후 2시가 넘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절을 했죠. 여보,
오늘도 민지가 안 왔어요. 바쁘대요. 시댁 돌잔치 간대요. 우리 민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죠. 딸도 없이 혼자서 남편의 기일을 지내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저녁이 되어서 상을 물렸어요. 음식들을 치우면서 생각했죠. 이 음식들 누가 먹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옆집 김 여사님한테 좀 갖다 드렸어요. 김 여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따님은 안 오셨어요? 네, 바빠서요. 아이고, 마음 아프시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인데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또 울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우연히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민지를 봤어요. 멀리서 쇼핑카트를 끌고 가는 뒷모습이었는데 분명 민지였어요. 민지야, 큰 소리로 불렀죠. 민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엄마, 여기 왜 왔어요? 나도 장 보러 왔지. 너는? 저도 장 보러 왔어요. 민지의 카트를 보니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고급 한우, 비싼 과일, 수입 와인. 와, 많이 샀네. 무슨 일 있어? 아, 이따가 시댁에 가거든요. 저녁 준비해 드리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 기일 때는 바쁘다며 음식 하나 안 챙기던 민지가 시댁에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기일 때는 바빴잖아. 오늘은 시간 있구나. 엄마, 그건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 시댁은 자주 가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외로워하시거든요. 나도 외롭거든. 근데 너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쳐다봐요. 민지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했죠. 민지야,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엄마, 그만해요.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민지는 황급히 카트를 끌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장바구니에는 달랑라면 몇 개와 김치만 들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자꾸 났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민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죠. 부엌에 가서 컵라면을 끓였어요. 저녁은 그걸로 때웠고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민지는 지금 시댁에서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있겠지. 시어머니는 고마워하면서 민지를 칭찬하겠지.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켰어요. 또 민지의 SNS를 봤죠. 예상대로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민지가 시어머니랑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늘 마트에서 산 한우로 만든 요리들이 놓여 있었고요. 캡션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머니께 저녁 대접했어요. 맛있게 드셔서 뿌듯해요. 댓글들이 또 달려 있었죠. 효부 인증, 부럽다유. 어머니 복 받으셨어요. 진짜 착하시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최고야, 항상 고마워. 민지의 답글,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스마트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면 옆집에 들릴까봐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핸드폰을 보니 민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빴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갈게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인 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근처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었죠. 정희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선생님이 음료수를 고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딸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친정보다 시댁만 챙기더라고요. 마음 아프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네. 명절 때도 시댁에서 더 오래 있고, 제사도 시댁 제사는 꼭꼭 챙기는데 친정 제사는 바쁘다고 안 와요. 우리 딸도 그래요. 아빠 기일에도 안 왔어요. 이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강한 집은 더 그렇죠. 그런가 봐요. 정희 씨, 너무 참지만 마세요. 얘기해야 할 건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후회해요. 이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얘기해야 할 건 해야 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민지가 받았죠. 네, 엄마. 민지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엄마, 저 요즘 너무 바빠요. 다음 주에는 시댁 어른들 모시고 여행 가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민지야, 엄마는 언제 시간 내줄 거야? 엄마, 왜 그래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급한 건 아닌데, 그냥 너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엄마, 얼굴은 명절 때 보면 되잖아요. 저 진짜 바빠요. 그렇게 말하고 민지는 또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을 전화기만 들여다봤죠. 그때 문득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민지가 시댁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민지가 말한 시댁 여행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민지네 아파트 근처에 갔어요. 멀리서 지켜보려고요. 아침 9시쯤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렸죠. 얼마 안 있어 민지 부부가 나왔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요. 그런데 민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성장한 복장이었거든요. 비싼 옷에 화장도 진하게 했고요.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뭔가 건네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시댁 식구들 차가 도착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댁 친척들까지. 민지는 그분들한테 일일이 인사하며 짐을 챙겨드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민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하는 게 보였어요. 민지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요. 마치 친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차에 다 타고 떠날 때까지 지켜봤어요. 민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벤치에 앉았죠. 민지가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근데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어. 그때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앉으세요. 할머니가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저기 떠난 사람들 계속 쳐다보시던데 혹시 아는 분들이세요? 네, 제 딸이요. 아, 그러세요. 따님이 효녀시네요. 아까 보니까 시댁 어른들 잘 모시던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그래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따님이 결혼하셨나 봐요. 네, 나도 비슷했어요. 우리 딸도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친정엄마는 뒷전이고 시어머니만 챙기더라고.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참다가 폭발했어요. 따님한테 똑바로 말했죠.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그랬더니 따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예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맞춰야 한다고,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라고. 저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참지만 말고 당신 마음 똑바로 전하세요.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해요. 나처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민지한테 제대로 말해야겠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전에 정리해둔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민지 결혼할 때 준 돈 영수증,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 그동안 보내준 돈 내역들 다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계산을 해보니 총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민지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시댁 식구들과 활짝 웃고 있었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가족여행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서 더 좋아요. 댓글 중에 민지 친구가 단 게 눈에 띄었어요. 언니, 친정어머니는 안 모시고 가요? 민지의 답글. 우리 엄마는 여행 안 좋아하세요. 집에서 쉬는 걸 더 좋아하셔서요. 그 글을 보는 순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언제 여행 싫다고 했나요? 민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다음 날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울렸지만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죠. 민지야, 엄마야, 전화 좀 해줘.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여행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집에 오면 꼭 한번 들러.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문자로 하면 안 돼요. 아니야, 꼭 얼굴 보고 해야 해. 엄마, 여행 끝나고 바로 회사 가야 해서 힘들 것 같은데요. 민지야, 제발 부탁이야.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요. 일요일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일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동안 할 말들을 정리했어요. 드디어 일요일 저녁이 됐어요. 7시쯤 민지가 왔죠. 얼굴이 그을려 있었어요. 여행을 즐겁게 다녀온 티가 났어요. 엄마, 무슨 급한 일이에요? 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오래 못 있어요.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민지가 마지못해 앉았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놨죠. 이게 뭐예요? 네가 대학 다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엄마가 준 돈 내역이야. 민지가 서류들을 대충 훑어봤어요. 그래서요? 총 1억 5천만 원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 엄마, 그걸 왜 지금 꺼내요? 옛날 일인데. 옛날 일. 민지야,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고. 네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민지의 표정이 불편해졌어요. 엄마, 감사하죠. 근데 그걸 왜 지금? 너 아빠 기일 때 왜 안 왔어? 엄마, 그건 진짜 바빠서 그랬다니까요. 바빠서? 너 그날 시댁 돌잔치 갔잖아. 민지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엄마 생일 때도 바쁘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생일 파티는 갔더라.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SNS 보고 다 알아. 시어머니한테는 비싼 선물 사주고 레스토랑 데려가고 여행도 같이 가면서 엄마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지. 엄마, 그건 뭐가 다른데? 엄마, 시댁은 자주 챙겨야 해요.
안 그러면 며느리라고 뒷말 들어요. 그럼 친정엄마는 뒷말 들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엄마는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해, 엄마가 언제까지 이해만 해줘야 해. 1년에 한 번 생일, 1년에 한 번 기일, 그것도 못 챙겨.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낮추라고? 지금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시댁에서 눈치 보이고 회사 일도 바쁘고 엄마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 엄마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지야, 엄마가 지난번에 너 시댁 가는 거 봤어. 네? 시댁 여행 갈 때 엄마가 거기 있었어. 멀리서 봤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던지 웃는 얼굴도 처음 봤어. 엄마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웃었잖아. 엄마, 그리고 내 SNS도 봤어. 시댁 식구들 사진은 수십 장인데 친정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더라. 엄마가 없는 게 부끄러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엄마 얘기는 안 해? 친구들한테 엄마 여행 싫어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가난해서 부끄러운 거지. 시댁처럼 잘 살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민지도 따라서 소리를 질렀죠. 엄마는 모르세요. 시댁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맨날 비교당하고 잘못하면 뒷말 들리고 그래서 친정엄마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엄마 생일도 안 챙기고 아빠 기일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그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니까 더 오기 싫어요. 맨날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 인생 사는데 엄마가 방해였구나. 아니에요, 엄마. 민지가 진정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민지야, 엄마가 준 돈 돌려줘. 네? 1억 5천만 원 다 돌려줘.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엄마는 오랫동안 참았어. 근데 너는 엄마를 계속 무시했지. 그럼 엄마도 이제 포기할게. 엄마, 그 돈을 지금 어떻게 갚아요? 네가 알아서 해. 대출 받든 시댁한테 빌리든 시댁한테 빌린다고요? 말이 돼요? 왜 안 돼? 시어머니한테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잘 모시면서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3개월 안에 갚아.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엄마, 너 엄마가 호락호락한 줄 알았지? 아니야. 엄마도 이제 지쳤어. 민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았으면 진작에 고쳤어야지. 1년, 2년도 아니고 계속 그랬잖아. 저 정말 바빴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엄마는 이미 충분히 이해했어. 이제는 네가 책임질 차례야.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3개월 안에 갚아요? 저희 집 대출금도 많은데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갚을게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엄마랑 저랑 끝인 거 아시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네가 선택할 일이야. 민지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죠.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네가 할 거야. 민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민지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니까 더 오기 싫어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제가 너무한 걸까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지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냈죠.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라는 애였는데 민지랑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죠.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혹시 민지 만나셨어요? 아니, 왜? 민지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맨날 울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민지가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엄청 서운해 하던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제가 나서는 게 실례인 건 아는데요. 민지가 정말 힘들어 보여서요. 한 번만 대화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 애가 먼저 연락해야죠. 제가, 왜요? 어머니,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가 어제 저한테 그러던데요. 어머니한테 1억 5천을 갚아야 한대요. 3개월 안에. 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민지가 어떻게 그 돈을 가혹해요. 제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민지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저는 무시했어요. 수진이가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민지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죠. 무시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제가 민지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민지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최수연이에요. 민지 시어머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을까?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간 좀 있으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민지 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제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네,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어때요? 제가 사시는 동네 근처 카페로 갈게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갔어요. 최 여사님이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예전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인사를 하고 앉았어요. 최 여사님이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본론을 꺼냈죠. 어머니, 민지한테 들었어요. 1억 5천을 갚으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최 여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가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한테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려고요? 최 여사님이 찬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아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봤죠. 최 여사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가 왜 사돈댁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해요. 그건 민지네 가족 일이잖아요. 하지만 민지가 저희를 잘 모신다고 해서 뭐든지 해줄 수는 없어요. 저희도 여유가 없거든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최 여사님이 계속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요. 민지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맨날 비싼 선물 사주고 용돈 드리고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처음엔 고맙긴 했는데 요즘은 좀 부담스러워요. 마치 우리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민지가 그동안 어머니, 제가 보기엔 민지가 친정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저희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 잘 모시길 바라거든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최 여사님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왜 민지가 계속 그렇게 저희가 시킨 적 없어요. 민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아마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었나 봐요. 최 여사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민지한테 돌려주세요. 지난번에 준 용돈인데 저희는 안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니한테 빚 갚으라고 하세요. 봉투를 받아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민지한테 좀 타이르세요. 시댁보다 친정을 먼저 챙기라고요. 우리는 그런 며느리가 더 보기 좋아요. 최 여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지 문제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최 여사님이 떠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봉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민지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안 받더라고요. 결국 문자를 보냈죠. 민지야, 엄마야, 시어머니 만났어. 우리 한번 만나자.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다음 날 저녁 민지가 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했고요. 엄마, 앉아. 민지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제가 먼저 물었죠.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니?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뭐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안 빌려준대요. 저희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하래요. 그럼 그렇지.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오늘 처음 들었어. 시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더라. 민지가 얼굴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봉투를 꺼내서 민지 앞에 놓았어요. 이거 돌려주래. 그 돈으로 엄마한테 빚 갚으라고. 민지가 봉투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너한테 타이르래. 시댁보다 친정을 먼저 챙기라고. 그게 진짜 효도래. 민지가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민지야, 엄마가 물어볼게. 넌 왜 그렇게 시댁만 챙겼어?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라는 소리 듣고 싶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덜하면 뒷말 들까봐 무서웠거든요. 민지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자꾸 뒷전이 됐어요. 엄마는 제가 뭘 해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실수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서운하고 아프고 외로워. 그런데 넌 그걸 몰랐지.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민지야, 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집 대출금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샘 근무하면서 허리 아픈 거 참았는지. 엄마, 몰랐어요. 넌 관심이 없었으니까. 시댁 챙기느라 바빠서. 민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한참을 민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민지야, 엄마가 돈을 갚으라고 한 건 너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야. 그럼요. 네가 정신 차리길 바랐어. 돈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의 희생을 깨달았으면 했어. 민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정말로요. 저는 민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엄마는 너한테 돈 안 받을 거야. 네? 대신 조건이 있어. 민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첫째,
아빠 기일은 꼭 와. 둘째, 엄마 생일은 잊지 마.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얼굴 보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시댁이든 친정이든 의무감으로 하지 마. 진심으로 해. 민지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사랑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민지를 안아줬어요. 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사랑해. 민지야. 그날 이후로 민지가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고, 2주에 한 번은 찾아와서요. 아빠 기일에도 왔죠. 제사 준비를 같이 하면서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 네 아빠는 너를 정말 아꼈어. 제가 너무 못난 딸이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제사를 마치고 둘이 밥을 먹었어요. 민지가 만든 김치찌개였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시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처럼 챙겨야 하나요?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만큼만 해. 의무감으로 하면 너만 힘들어. 근데 시어머니도 네가 과하게 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더라. 적당히 하는 게 좋아.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시어머니가 직접 그러셨어. 친정부모 잘 모시는 며느리가 더 좋다고. 민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래. 넌 남의 시선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그날 이후로 민지의 SNS도 변했어요. 시댁 사진만 올리던 게 이제는 친정 사진도 올렸죠. 제 생일날 민지가 찾아왔을 때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 엄마 생신,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사랑해요, 엄마. 댓글들이 달렸어요. 어머니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세요. 효녀네요. 친정 어머니가 제일이죠. 민지는 한 댓글에 답글을 달았어요. 맞아요. 친정 엄마가 제일이에요. 이제야 알았네요. 그 글을 보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 민지가 바빠서 못 오는 날도 있었고 전화를 깜빡하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래, 사람이 바쁠 수 있지. 다음에 보면 돼. 저도 제 삶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김 여사님이랑 등산도 다니고 노인정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편의점 일도 그만두고 가벼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죠. 돈은 덜 벌었지만 몸은 훨씬 편했어요. 어느 날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많이 늦었죠? 늦은 건 맞아. 근데 이제라도 온 게 어디야? 민지가 웃었어요. 제가 본 적 없던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남편의 기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민지가 일찍 왔죠. 제사 음식을 같이 준비하면서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준석이도 같이 올게요. 그래, 사위가 오면 좋지. 그리고 다음 주 엄마 생신 때는 제가 케이크 가져올게요. 고마워, 민지야. 제사를 마치고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준석이가 처음으로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민지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친정도 시댁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그날 저녁 민지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죠. 여보,
우리 민지, 이제 철이 들었어요. 늦긴 했지만요. 당신도 안심하시고 편히 쉬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마셨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았거든요. 자식에게만 기대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는 것도요. 민지가 돌아왔고 저는 이제 편안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창밖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좀 살만하네. 그렇게 저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어요.